알로람 영입니다. 오랜만에 대전 영상으로 새롭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제 열렸었던 12월 17일 강변 듀얼파크 미니리그 결승전 영상인데요. 왼쪽이 사용하는 덱이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이고 오른쪽이 사용하는 덱이 후파 에로 덱입니다. 선공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이 차례로 넘어가서 패에 있는 기본 초에너지를 기라티나한테 붙여주고 차례를 종료했네요. 아무래도 패가 단단히 말린 모양입니다. 오른쪽의 후파 에로 덱은 성호의 결단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카드 3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단 자신의 차례가 종료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재 후파가 초정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라티나에 의해서 1타가 날 일은 없습니다.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덱 측은 다시 한번 초에너지를 기라티나한테 붙여주고 차례를 종료했네요. 오른쪽에 후파 에로 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후파와 릴리의 삐삐 인형을 벤치에 세팅하고 주즙의 담중맨 태그팀 서포트를 사용했습니다. 서로의 플레이어는 덱을 위에서부터 3장 트래시하고 이 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패를 3장 트래시해도 좋은데 그 경우 서로의 벤치 포켓몬이 3마리가 남도록 트래시한다고 하네요. 트래시하는 건 상대가 먼저 한다고 합니다. 에로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리안 리그 시즌 1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였는데요. 심지어 마스터 부분 전승을 한 덱이 피존 에로덱이었기 때문에 그 여파의 탓인지 최근에 열린 성수 킨들샷 미니리그나 이번 강변 듀얼파크 미니리그에서도 에로덱의 분포를 찾아볼 수 있었네요. 기라티나에게 추가적인 초에너지를 붙여주고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합니다. 130의 데미지지만 후파가 초정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HP가 딱 10 남았네요. 프레복약을 사용해서 HP를 모두 회복하는 후파입니다.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가 전개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프레복약은 상당히 아플 것 같네요. 섀도우 임팩트로 40 데미지 올리는 걸 까먹었기 때문에 바로 올립니다. 루자민을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서포트 카드 2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호의 결단과 주즙의 담중맨을 패에 추가했네요. 왼쪽이 울레크 칼라덱의 차례로 넘어가지만 여기서는 섀도우 임팩트만 사용할 뿐 별다른 플레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반동 40 데미지는 벤치는 기라티나에게 올려주었네요. 후파 에로 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패에 있는 아세로라를 사용하네요. 데미지 카운터가 올라져 있는 포켓몬에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패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후파를 패로 회수하고 릴리의 삐삐 인형이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릴리의 삐삐 인형은 HP 30의 노말 타입 기본 포켓몬으로 필드로 내보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차례라면 배틀필드에 나와있는 이 카드를 덱의 아래로 되돌려도 좋습니다. 이 카드는 후퇴할 수 없지만 기절해도 상대는 프라이즈를 가져갈 수 없는데요. 때문에 구즈마와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데미지 카운터가 한 개 올라가 있던 후파를 기절시켰지만 에로덱과의 대전에서는 그런 류의 교체류의 카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2장이나 사용한 게 많이 아쉽네요. 성우의 결단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카드 3장을 서치하는 후파 에로덱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패에 원하는 카드를 모아서 상대의 덱을 깎아내는 게 에로덱의 플레이죠. 오케이징을 벤치 내려놓고 패에 있는 하이포브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로 지불하려고 하는 카드는 구의 머리띠와 비스트링을 코스트로 지불했네요. 아무래도 구의 머리띠 같은 경우에 상대가 GX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불필요하고 에로덱의 특성상 프라이즈를 가져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비스트링이 발동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코스트로 지불한 것 같습니다. 하이퍼블로 서치한 카드는 오케이징이네요. 오케이징을 벤치 내려놓고 삐삐 인형의 텍스트를 확인하네요.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해서 삐삐 인형을 기절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반동 데미지 40 카운터가 계속 쌓이는 게 신경 쓰였는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차례를 종료했네요. 오른쪽에 에로덱 측은 마티스의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프라이즈가 상대 프라이즈보다 많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차례 서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되는데요. 마티스의 작전으로 한번 사용하고 담중맨 주주배를 2장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의 덱이 위에서부터 6장이나 트래시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울레크 칼라덱 같은 경우에는 드로나 하이퍼볼 서치가 상당히 적고 오른쪽에 있는 에로덱 같은 경우에는 성우의 결단을 사용해서 상당히 많은 카드를 서치하고 있는데 에로덱이 먼저 덱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에로덱에는 든든한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등장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화의 대접으로 들어온 패에서 필드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칼라마네로를 진화시키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오른쪽에 에로덱의 차례로 다시 넘어가서 주즙의 담중맨 2장이 트래쉬에 있기 때문에 그걸 회수하기 위한 루자미네를 사용하네요. 이번에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트래쉬에 있는 루자미네와 마티스의 작전을 가져올 것 같은데 여기선 루자미네와 주즙의 담중맨을 가져왔네요. 루자미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트래쉬에 있는 서포트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장씩 패에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디움 카드로 상록숲을 내려놓고 패에 있는 카드 한 장을 코스트로 지불해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했는데요. 여기서는 초에너지를 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초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칼라마누르에게 붙여주네요. 이어서 기라티나에게 붙어있던 에너지 3개를 코스트로 후퇴를 해서 배틀필드로 오케이징이 나갑니다. 이어서 초에너지 한 장을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칼라마누르에게 붙여주고 포켓몬 교체를 사용해서 배틀필드로 칼라마누르가 나가네요. 칼라마누르의 염동탄 같은 경우에는 60 데미지이기 때문에
기라티나처럼 반동 데미지를 주지 않고 릴리의 삐삐형을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후파 같은 경우에는 HP가 120이고 초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동탄을 사용했을 시에 3번을 공격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에로덱 같은 경우에는 아세로라, 루자미네로 아세로라 회수하고 또 아세로라 사용하고 루자미네로 아세로라 회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끝이 없기 때문에 다른 파이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벤치에 라티오스 GX를 내려놓았네요. 이어서 동굴 탈출 로프를 사용합니다. 상대가 먼저 포켓몬을 교체하고 자신의 포켓몬을 교체하는데 라티오스 GX 같은 경우에는 후퇴발비가 없기 때문에 릴리의 삐병을 끌어내고 염동탄으로 기절시킬 수 있었네요. 구즈마를 사용해서 상대 기라티나를 끌어냅니다. 기라티나의 후퇴발비가 3개나 되기 때문에 이번 동굴 탈출 로프나 포켓몬 교체 구즈마 이전에 많이 쓴 카드들이 상당히 뼈가 아플 것 같습니다. 왼쪽에 울레크 칼라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네스트 볼이나 하이포볼 여러가지 카드가 보이고 있긴 하지만 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닌지 네스트볼을 상록 코스트로 사용해서 초에너지를 가져왔네요. 이 초에너지를 다시 한번 배틀필드에 있는 기라티나에게 하나씩 붙여주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에로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송호의 결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카드 3장을 찾아오네요. 확실히 염동탄이나 섀도우 임팩트, 라티오스 GX의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후파를 일타낼 수 없기 때문에 후파 한 장만 배틀필드에 내보내놓고 이런 배짱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네요. 왼쪽에 울레크 칼라덱의 차례로 넘어갔지만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벤치에 있는 기라티나에게 에너지를 채워주고 추가로 패에 있는 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기라티나에게 붙여주는 것뿐 배틀필드에 있는 기라티나를 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구즈마 같은 경우에도 상대 벤치에 포켓몬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켓몬 교체나 동물 탈출 로프를 빨리 쓴 게 너무나도 뼈가 아플 것 같네요. 후파와 무인발전소를 세팅하고 루자미네를 사용합니다. 트래시에서 서치할 2장의 카드는 루자미네와 주집의 담중맨이었네요. 왼쪽에 울레크 칼라덱의 차례로 넘어갑니다. 패에 있는 구즈마를 사용해서 후파를 끌어내면서 배틀필드로는 칼라만으로 나갑니다. 여기서는 염동탄을 사용해서 40 데미지를 미리 주고 기라티나를 이용해서 기절시키려고 하는 것 같네요.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초에너지 한 장을 기라티나에게 붙여주고 염동탄을 사용해서 40 데미지를 주고 자리를 종료합니다. 오른쪽에 후파이로덱의 차례로 넘어가서 상대 트래시를 확인하고 패에서 프레붕력을 사용해서 후파를 회복하네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염동탄을 사용해서 데미지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네로 같이 칼라마네로를 축으로 하는 덱이라면은 후파를 1타낼 수 있을 만한 포켓몬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루자미네를 다시 한번 사용하는 에로덱 측입니다. 이번 트래시에서 패로 가져올 서포트 카드는 성우의 결단이 아니라 루자미네와 구즈마였네요. 울레크 칼라덱의 차례로 다시 넘어갑니다. 칼라마네로를 들어있기 때문에 벤치는 오케이징을 칼라마네로로 진화시키네요. 이어서 패에 있는 강철 에너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인 에너지 플레이는 하지 않고 염동탄을 사용해서 데미지를 주고 차례를 종료했네요. 레스큐 탱크로 하랑오탄을 패에 추가한 뒤 벤치에 내려놓고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여주고 구즈마를 사용해서 기라티나를 끌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저가 하랑오탄입니다. 하랑오탄의 기술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자신의 트래시에서 원하는 카드 3장을 선택하고 그 카드를 덱맨 밑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주집의 담중맨에 의해서 원하지 않던 자원이 갈리더라도 다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너스, 포켓몬, 에너지 이렇게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원하는 카드 3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카드이죠. 울레크 칼라덱의 차례로 넘어갔지만 별다른 플레이는 할 수 없는지 여기선 차례를 종료하고 오른쪽에 에로덱의 차례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현재 루자미네를 사용해서 서포트를 다시 회수했기 때문에 주집의 담중맨을 사용해서 상대 덱을 깎아냈네요. 에로덱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더 심한 덱은 패견제 후에 차곡차곡 피케를 사용해서 상대 탑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들어오고 곧바로 차례를 종료한 울레크 칼라덱이네요. 에로덱의 차례로 다시 돌아가서 패를 확인하면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루자미네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구즈마와 루자미네를 패에 추가했네요. 아무래도 혹시 모를 교체나 구즈마를 생각해서 구즈마를 다시 한번 패에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해서 릴리의 삐삐 인형 2장과 레스큐 탱크 1장을 덱으로 되돌렸네요. 왼쪽에 울레크 칼라덱은 난천을 뽑아서 난천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덱으로 놓고 섞은 후에 새롭게 6장을 들어했었는데요. 패가 6장보다 많았다면은 덱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고 적었다면 오히려 덱사를 도와준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이 미묘했을 것 같습니다. 루자미네를 사용해서 트래시 있는 루자미네와 주집의 담중맨을 패에 추가하고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후파이로 덱 같은 경우에는 상대 후퇴 발비가 높은 포켓몬을 배틀필드로 끌어낸 뒤에 상황에 맞는 서포트 사용 후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하는 플레이를 반복합니다.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마누로 덱은 계속 드로우 종류를 반복하고 있네요. 오른쪽에 에로덱의 차례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주집의 담중맨을 사용해서 서로의 덱을 위에서부터 3장 트래시합니다. 더블 무색 에너지와 릴리의 삐삐 인형, 강출 후라이팬이 트래시되고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해서 트래시 있는 카드 3장을 다시 덱으로 되돌리고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로덱의 차례로 다시 넘어가서 루자미네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루자미네와 주집의 담중맨을 패에 추가하고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사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카드 3장을 덱으로 되돌립니다. 왼쪽에 울레크 칼라 덱은 여전히 드로우 엔드를 반복하고 있네요. 여기서 울레크 칼라 덱의 덱이 3장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집의 담중맨에 의해서 3장의 트래시 되고 다시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드로우할 카드가 없다면 패배가 된다는 포켓몬 카드 게임 룰에 의해서 후파이로 덱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